(2026년 3월 29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적 행세를 하고 있죠. 의적도 적입니다. 도적놈입니다. 근데 의적 행세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 하라고 뽑아놨더니 큰일 났습니다. 의적이 뭐 하는 겁니까? 도둑놈이죠. 의적이. 부자 한 명한테 뺏어서 5명한테 나눠주는 게 의적이죠.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지 거는 나눠주지 않죠. 그리고 지 잘못은 살짝 덮어버리는 게 의적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국가폭력은 시효가 없다라 그랬습니다. 4.3 사건 관련해서. 그렇게 지독한 말을 해도 되나? 그러면 이재명 당신은 5개인가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 재판은 왜 판결도 하기 전에 재판을 중지시켰지? 그건 폭력 아니야? 그건 폭력 아니야? 지금 이 대통령이요.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싶어가지고 별의별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한 명의 부자한테 뺏어서 5명한테 나눠주면은 한 명은 욕을 하겠죠. 목소리는 커지겠지만 4명은 5명은 조용히 지지하니까 결국 4대1로 이기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선거까지 이기면 국회는 지금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많으니까 완벽한 독재를 할 수 있죠. 이재명에 대한 재판 완전히 없애버리고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은 4분 5열 꼴도 아니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갖은 수를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70%까지 가니까 도대체 왜 그러느냐. 어젯밤에도 사람들 만나서 술 한잔 했는데 그 얘기 또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그거 몰라요? 네 그랬는데 그분들은 세상은 날카롭게 보니까 이재명 지지율 높은 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이런 겁니다. 노인 빈곤 문제. 저도 이제 60이 넘어보니까 소년 등과 중년 상처, 노년 빈곤 이게 3대 비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늙어서 돈이 없는 게 참 고통이겠구나 하는 걸 확연히 알겠습니다. 나이 들면은 체면 비용도 많이 나가는데 그거는 차치하고 입에 풀칠할 것도 없고 풀칠할 것만 있으면 뭐예요? 사람하고 어울리려면 다 돈인데 그거가 없으면은 참 사는 게 아니죠. 노인 빈곤에 심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60세 이상 인구가 20%입니다. 5분의 1이 60 이상입니다. 노인이 많은데 그 노인들을 다 건들면 표가 들어오죠. 이렇게 썼습니다. SNS에 썼는데 이 대통령이 심각한 노인 자살률의 근본 원인은 경제적 빈곤에 있다. 그러면서 월 수입이 수백만 원인 노인하고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이 동일한 기초연금 받는 구조가 문제다. 이제는 빈곤 노인에게 좀 더 후하게 지급해도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는가 하면은 지금 65세 사람들 중에서 소득이 하위 70%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 기초연금이 나가죠. 그런데 부부 모두 연금을 받고 있으면은 그 금액을 감소시킵니다. 한 20%까지 감액하는데 좀 어려운 사람들은 이 부부 감액을 좀 줄여주겠다. 10%까지 줄여주겠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노인들에 대해서 연금이 더 갈 것처럼 얘기하는데 35만 원쯤 나오나? 저는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10% 더 가야 얼마? 3만 원? 그런 걸로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70%가 하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지만 사람들이 내가 공짜로 몇만 원 당장은 실제로 받는 게 나중에 받아보면 1, 2만 원이니까 표도 안 나겠지만 10%더 받게 해줘? 그럼 마음이 쏠리고 그 소리가 귀에 잘 들어오면 표를 찍게 되죠. 그리고 지방을 굉장히 챙기는 모습을 보여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뭘 하는가 하면은 태양광 같은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경을 통해서 지원하겠다. 즉 집에다가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스스로 살면은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태양광 짓게 되죠. 태양광을 많이 지어놓으면요. 이게 대마 불사론입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권위주의 정권 때 재벌들이 은행 돈을 빌려갖고 많이 투자를 하죠. 투자에 문제가 있어서 망해야 되는데
여기 물린 돈이 워낙 많으니까 망하면은 경제 여파가 있으니까 못 망하게 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게 대마 불사론인데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경제성이 없다는 건 다 알아요. 지금처럼 에너지 위기가 심할 때는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놓은 거 돌리고 멈춰놓은 거 정지시킨 거 돌려야 되는데 그거는 이재명 정권이 안 해. 뭐 원전 추가로 짓자라는 말만 던져놓고 행동은 안 하죠. 이거 똑같은 게 공격 원전 짓자, 재처리하자, 농축하자 하고는 요즘 아무 소리 안 하죠. 그 얘기 나오면 또 원자력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말려들기 싫어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것처럼 해놓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태양연금, 햇빛연금 같은 말이네. 바람연금 받게 해주겠다. 그러면 자기 주머니에 돈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찍어주죠. 그래서 이게 보편화되어갖고 많이 늘어나. 더군다나 태양광 발전을 집에서 하면 지원해준다 그러면 서로 지으면은 많은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은 이건 대마 불사론이 돼서 야 경제성 없는데 이거 접자라고 하면 정부 지원권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지금 독일이 그 꼴이 됐어요. 지금 독일이 신재생 한 게 잘못됐는데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다시 원전으로 싸게 공급하고 정부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가려니까 그 사람들이 정치 세력화돼가지고 이제 어려워졌어요. 되게 힘들어졌어요. 잘못된 것도 오래 가다 보니까 몸에 암이 생겼는데 암덩어리 꺼내다 보면 수술하다 사람이 죽는 거죠. 그러면서 망해가는 겁니다, 국가. 원래 조직이란 게 그런 거예요. 자꾸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싼 에너지원은 원전입니다. 지금 돌아가지 않는 원전만 돌려도 되고 새로 지어도 되는데 안 해. 말만 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자꾸 태양광 하게 되면 지원금 준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돈 맛에 자꾸 이재명 지지하죠. 그리고 자꾸 이 지역을 정비해서 경제가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골목상권한테 돈을 줍니다. 이게 민주당의 고전적인 전략인데 종묘 앞에 그 건물 짓기로 한 게가 대표적입니다. 거길 싹 새로 지어놓고 발전시키면 도시가 번쩍번쩍 발전하면서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발전한 지역에서는 전부 다 민주당을 안 찍어준답니다. 강남처럼 돼가지고. 이 돌목 옛날처럼 골목이 있고 좀 지저분하고 그러면은 민주당 찍어주는 거야. 그래서 박원순 씨, 돌아가신 박원순 씨도 그 전에 한여름이 되면 어디 삼양동 어디 다가구 주택 옥탑방 에어컨 없는 데 들어가서 좋다고 거기서 며칠 사는 쇼를 했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선풍기 보내주고 그게 다 선거 전략이에요. 그렇게 서민 파리를 하게 되면 지지가 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도시가 발전을 안 해요. 발전 안 합니다. 계속 그렇게 골목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골목 상권 살리게 한다면 돈을 나눠주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목욕값 나눠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맛에 젖어서 도시는 계속 슬럼이 되고 그 돈맛에 빠져 그냥 가는 거예요. 아까 국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원전을 투자해서 지어야 되는데 안 짓고 태양광 짓고 또 그 세력이 많아지면은 원전 하지 말고 이거 해야 하면서 그냥 엉터리 길로 가는 거죠. 자꾸 그걸로 유도하는 게 이재명 정권입니다. 지역화폐. 근데 이왕 나눠주려면은 지역화폐 돌리면은 만드는 사람이 또 한 번 돈을 벌게 되죠. 그리고 안 쓰는 지역화폐는 낙전으로 누군가 챙겨 먹으니까 돈 띄어먹기도 좋죠. 그 돈이 뭐 정치권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얼마 전에 이제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한 씨가 숨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가폭력 운운하면서 훈포장 박탈해야 된다라 그러는데 이근한 씨는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를 비난한 사람이 많다는 건 압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근한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불구죽죽한데 지금 바로 이근한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자나 또 정동영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장관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험해진 거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창룡 특무대장을 비난하는 사람이 많은데 김창룡 특무대장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6.25 때 대한민국 국군에서 빨갱이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인민군에 투항하면서 총불이 거꾸로 겨눠서 우리 대한민국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고문을 하고 누구 잡으러 다닐 때 제가 그 전에 이렇게 국정원 수사관들이나 만나보면은 특히 대공수사관 같은 경우는 이북이 자기를 노린다는 걸 아니까 굉장히 몸조심을 합니다. 그렇게 조심을 하면서도 이걸 하는 거는 소명의식이 있어요. 물론 오바는 하죠. 오바해서 뭐 하지 말아야 할 고문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들이 뛰었기 때문에 이 좌빨들이 설치지 못했는데 이게 민주화 어쩌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다 사라지니까 지금같이 이재명 엉터리 핫바리 대통령이 나오는 세상이 된 거라고.
그나마 그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기업들이 크고 정의를 느끼는 감각이 있는 사람이 그나마 좀 자라서 이렇지, 이 돈도 없고 뭐도 없으면 누가 목소리 지르겠어요. 아, 나나 살자고. 그러면서 빨갱이 세상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훈포장 박탈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참 어려운 국민을 다스려는 의적같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요, 고문당할 이유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 불구죽죽한 세력을 막아줬기 때문에 서민들이 살 수 있었는데 거꾸로 하는 겁니다. 지금 4.3 사건 관련해서 또 그 얘기를 하는데,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빌며,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하게 희생됐다고? 다 죽은 사람은 억울하다 그러대. 죽어서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역사의 바퀴를 돌려보자고요. 그 시절에. 진짜 뭐 이것저것 가족관계 때문에, 의리 때문에 이쪽에 쓴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갔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됩니까? 국가라고 하는 게 폭력기관이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국가라고 하는 폭력기관을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세상을 지금 나 같은 사람한테 강요하고 있는데, 그리고 국가폭력의 대표가 군하고 경찰이죠. 그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말 했다고 잡아가는 것도 국가폭력입니다. 자기가 하는 국가폭력은 괜찮고 남이 하는 국가폭력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억울한 그러는데, 억울한 쪽으로 갔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겠냐고. 공산화 되기 직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 뒤에는 대한민국 국가가 백업을 해줬잖아요. 그런 국가도 있고 그렇게 스스로 희생한 사람도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뭐 서해 수호에 날 가서 하는 척 하다가 딱 걸렸죠. 왜 북한한테 사과하란 말 못하냐 그랬더니, 북한이 하라면 합니까? 이러고 했어요. 이게 진심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데 가서 4.3 사건 국가폭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이재명은 대한민국 대통령질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온 게 대한민국인데, 그 대통령에 올라가지고 4.3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면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요? 이북에 가서 해야지. 참 웃기는 게,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으로 옮기자는 주장이 있었어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호남으로 갈 때가 새만금 쪽인 것 같은데, 호남에는요, 이게 자연 조건이, 영남은 태백산맥이 이렇게 부산까지 내려오고, 소백산맥이 충청도하고 전라도를 경계선에서 쭉 해서 남해안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내리는 모든 빗물은 다 낙동강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한 줄기로 흘러요. 그래서 낙동강은 물량이 많아요. 근데 호남은 특이하게 이 소백산맥에서부터 서쪽으로 뻗은 몇 개의 산맥이 있는데, 이렇게 뻗다 보니까 그 줄기마다 강이 흘러서 작은 강이 서해로 여러 개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적어서 이 비가 안 오면 강물이 말라요. 근데 그쪽은 편편한 지역이라서 농사 짓기 좋은데 결정적으로 물이 부족합니다. 이게 호남의 지리적 조건이 그래요. 그것 때문에 새만금은 특히 전북 지형이 그 만경평화가 굉장히 좋은데, 농사가 물 부족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금강이 상류의 용담댐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강이 이제 흘러가야 되는데 그거를 역류를 시켜서 이 만경평야 쪽으로 흐르게 해줬죠. 그래서 그나마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 겁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인데. 그런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약 뿌리죠, 비료 뿌리죠. 이런 것들이 다 강물 타고 들어와서 마지막 쌓이는 데가 새만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에 영양분이 너무 많아서 부정화 때문에 녹조, 홍조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안 하려면 농민들 못 뿌리게 하고 아예 농사를 못 짓게 하면 제일 좋죠. 그러려면 용담댐에서 물을 역류 안 시켜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물을 갖고 뭐 하라 그러면, 반도체를 하려면 맑은 물이 필요해요. 새만금 물은 맑은 물이 아니야. 못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전기도 없어. 전기도 없으니까 뭐 태양광에서 그 전기 쓰라 그러는데, 그 전기, 그 고급 전기, 일정한 전기가 와야 되는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원전으로 안정적으로 줘야 되는데 원전 얘기는 안 해. 그러니까 이걸 못하. 그래서 용인 클러스터가 가니 안 가니 하다가 결국은 뭐 안 가는 것처럼 되는데 또 간다는 것처럼 얘기 나오다가 또 이재명이 슬쩍 말을 바꿔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한테 새만금을 당신이 해보시오. 9조 원인가 투자해서. 할아버지가 천수만에 딱 그 뚝을 막을 때 폐 유조선 가라앉혀서 착 했듯이 한번 새만금을 해보시오 그러는데,
현대자동차가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새만금에다가 뭘 하겠다고 스스로 계획을 만든 적이 없어요. 현대는 지금 삼성동에서 샀던 옛날 한국전력 부지 개발을 하는 거 하고 미국 조지아주에다 짓는 공장, 그게 큰 사업인데 새만금을 왜? 현대도 새만금에 가서 하려면은 많은 물을 써야 되고 좋은 전기가 필요한데 역시 그게 없어요. 땅은 넓을지 모르지만 공장을 돌아갈 조건이 안 갖췄어. 그리고 거기에 상당한 엘리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공부 잘하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지금 대전 이남도 안 내려가는데 새만금까지 간다? 어렵죠. 근데 이런 걸 기업에 턱 떠넘겨요. 이유는 간단해. 대미 관세 협상에서 15% 관세 받아냈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우리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가 많이 받으면 안 된다 걱정했는데 막았습니다. 그때 정의선 회장이 은혜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탁 이런 식으로 쉬운 거죠. 할아버지처럼 하라고. 하려면 지가 해. 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재명도. 근데 이렇게 현대가 합니다고 딱 공표를 해가지고 사람 얼거매버리고 인기를 얻는 겁니다. 새만금을 키우려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요. 제가 어디 사석에서는 새만금 개발청장을 날 시키면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뭐 호남 사람도 아니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다가 안 되면 뭐 자폭을 하든지 할 테니까 그 지역 사람끼리 얽히고 설켜서는 못합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펴받는 걸 염두에 두고 새만금 개발하는 거는요. 이것도 선거 끝나면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재명 정권은 지방선거에 압승해서 지금 입법 독재에다가 더한 걸 보태가지고 지금 이재명 재판도 완전히 끝내고 정권 재창출을 해야 살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정권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자기 걸 풀지 않고 국가 예산 뭐 추경해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세금 많이 거두려고 하죠. 한 명의 부자한테 뺏어서 5명의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서 생색내는 건데, 그럼 부자가 이제 위축되면은 경제가 더 안 돌아가죠. 부자 미화하기가 참 어려운 게 부자들이 돈을 돌리고 그들이 투자하기 때문에 산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재명은 투자 못하니까 정의선이 보고 하라 그러고 이재용이 보고 하라 그러잖아요. 국가폭력 시효 없다고 하면서 이재명 유죄는 왜 재판 중지시켰나요? 이게 의적 행세질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민낯입니다. 그래도 그가 잘한다고 박수치고 하는 국민이 70%가 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 수준이 한심한 겁니다.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 저거밖에 안 되는 것도 또한 한심하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잘한다 박수는 아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